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예, 오늘은 쌤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함수의 정의, 함수의 뜻,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상등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함수들 중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하여 특별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도록 할 거야.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라고 불러주는데 그 첫 번째로 뭘 얘기할 거냐면 1대1 함수라는 녀석과 1대1 함수와 두 번째로 뭘 얘기할 거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일단 쌤이 중요한 것부터 하나 적을게.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야. x1과 x2가 다르면 f의 x1과 f의 x2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원소는 y의 값들이 서로 달라야 된다. 즉 서로 다른 y들로 대응되는 관계일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이 녀석뿐만이 아니고 이거야. f의 x1과 f의 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습니다. 이 말뜻 자체 보니 이 명제의 대우를 써놓은 거지. 이 대우가 어떻게 표현이 된 거라고?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뭐를 1대1 함수입니다 나타내는 거고,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즉 y의 값이 같으면 그 x들은 서로 같은 녀석이었었다 이 얘기라고. 이게 1대1 함수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다음에 쌤이랑 같이 역함수, 함수들 중에 역함수라는 얘기를 또 얘기할 건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로서 일단 얘네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이런 조건이야. 1대1 함수이면서 그 중에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 관계일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준다.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야. 얘네들은 그냥 외워야 돼. 1대1 함수라는 것은 x1과 x2 두 개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는 거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뭐 해주셔야 된다? 같아지셔야 한다. 이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걸 한번 봐봐. sem이 이런 걸 한번 그려볼게. x라는 집합이 1, 2, 3이었었고 y라는 집합이 1, 2, 3, 4였었다.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이 1로 대응되고 2가 2로 대응되고 3이 2로 대응되는 이러한 녀석을 내가 함수 f라고 했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분명히 얘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니까 얘는 그냥 함수인 관계야. 근데 2와 3이라는 값은 서로 같지 않아. 서로 달라. 근데 같은 값으로 같지.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함수일 뿐인 거야. 함수. 그러면 그 함수들 중에 이런 게 있다고. x라는 집합이 1, 2, 3을 가졌고 y라는 집합이 1, 2, 3, 4라는 이런 원소를 가졌는데 1이라는 녀석이 1로 갔고 2라는 녀석이 3으로 갔고 3이라는 녀석이 4로 갔다라고 쳐봐. 그러면 1과 2와 3은 모두 다른 원소. y의 값들이 모두 다 달랐다. 그러니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됐으니까 함수인 거 맞아. 함수였었는데 모든 원소들이 다른 값으로 같이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야, 여기 있었던 이 y라는 집합이 공역이잖아. 근데 이 공역 안에는 2라고 하는 이 원소가 치역이 되지 못했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그럼 봐. 그냥 똑같은 집합을 만들었어. x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이었었어. 얘를 갖다가 내가 함수 f라고 놓을 건데 요렇게 갔었다라고 쳐봐. 그럼 일단 가보자고. 얘는 지금 모든 원소가 한 발씩 쐈으니까 함수.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요 x의 값들이 모두 다 다르잖아. 모두 다 다른데 y의 값들도 모두 다 다르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였었던 거지. 그치? 근데 공역이 치역과 어때지셨다? 같아지셨다.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1대1 대응이다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겠고 그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쌤이랑 같이 또 이걸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대응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보면 1대1 함수 1대1 대응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좌표 평면상에 x축과 y축이 있었고 정의역이 1과 2 이렇게 1과 2와 3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근데 1,1이라고 하는 이 점과 2,2,2라고 하는 요 점과 3,3,2라고 하는 이 점으로 대응이 됐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정의역이 1과 2와 3이었다는 얘기고 치역은 1과 2가 됐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함수이기는 해. 왜? 모든 x에서 세로선을 걷더니 교점이 하나씩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함수일 뿐인 거야. 함수.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잡을 거야. x라는 집합이 1이고 2고 3이었었고 공역을 갖다가 f라는 함수를 갖다가 x에서 y로의 대응으로 잡을 건데 y라는 집합이 1과 2와 3, 1, 2, 3, 4였었다라고 쳐. 근데 1이라는 녀석은 2가 나왔고 1,2가 나왔고 2,1이라는 점이 나왔고 3,3이라고 하는 이 점이 나왔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정의역이 1, 2, 3이었을 때 1에 대응되는 y가 2에 대응되는 y가 3에 대응되는 y가 이렇게 서로 다 어떤 거야? 다른 상태인 거지. 그러니 얘는 뭐야? 1대1 함수인 거야. 1대1 함수인 거라고.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지? 왜? 공역을 1, 2, 3, 4라고 놨으니까 얘는 1대1 함수일 뿐이고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해서 얘는 1대1 뭐까지? 함수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얘들아, 쌤이 이 그래프에서 y라는 집합을 4를 빼고 1, 2, 3만 잡았다라고 치면 서로 다른 녀석들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 거지. 그럼 그 순간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해서 이거라고. 이쪽으로 와봐. 1대1 함수라는 것은 x의 값이 다르면 y의 값도 달라야 된다. 즉 x의 값이 같으면 y의 값이 같으면 x의 값이 같았었다는 얘기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그러한 1대1 함수들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어때졌을 때? 같아졌을 때를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얘들아 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라고 했잖아. 근데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들이 다 화살을 쏘자니? 그럼 공역에서 맞는 녀석들은 정의역에 5개가 있었어. 그럼 5개의 화살이 오잖아. 그럼 공역은 몇 개? 5개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5개가 다 뭐가 되는 거? 치역이 되는 거지. 즉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실제로 어때져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즉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치역의 원소도 어떻게? 같아지는 거겠지. 해서 얘는 n
Z 잠깐 치역. 얘를 갖다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같을 때에만 정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무슨 말이 돼? 오케이. 그러면 쌤이랑 같이 다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지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세 번째로 뭘 얘기할 거냐면 항등함수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항등함수.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F라고 하는 이 대응이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래.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고,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X가 나오더래. 즉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오는 이러한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이 항등함수라는 녀석은 있잖아. 중요한 게 1을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오고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는데 모두 다 다르게 대응이 되지. 그러니 1대1 함수인 거야. 그러면서 약속이 이거라고. 항등함수라는 것은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안 쓸게. 그냥 한글로 써줄게. 이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항등함수라는 녀석은 약속하기를 어떻게 되냐면 치역까지 같아지는, 즉 1대1 대응 안에서 항등함수를 얘기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항등함수라는 것은 내가 정의역 X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1과 1, 0과 1이라고 쳤다라고 쳐. 그러면 공역 자체도 얘가 되고 치역 자체도 얘가 돼버리고 좌표 평면상에 얘네들을 싹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프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인 거다. 내가 만약 X라는 집합을 이렇게 X바 마이너스 1부터 X라는 녀석을 2까지라고 잡았다라고 치면 항등함수라는 것은 Y는 X라고 하는 그 직선,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2, 2까지라고 하는 요만큼의 그래프,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이 정의역 안에서의 항등함수인 거다.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진다라는 거야. 그럼 실수 전체에서는 그냥 뭐니? Y는 X로 싹 그려지는 함수가 항등함수인 거지. 즉 항등함수라는 것은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오는 이 함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뭐냐면 항등함수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수함수라는 녀석이다. 상수함수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거야. F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었어. 근데 있잖아. FX라는 녀석이 이 X의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X의 값이랑은 상관없이 C라는 값으로 나오더래. 응? 하나의 값으로만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녀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상수함수라고 불러준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공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봐봐. 공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봤을 때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였었대. 근데 fx라는 녀석을 싹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고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1,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함수가 나왔대. 그러면 이 함수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두 다 1이라는 원소를,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지. 만약 이와 같은 함수를 갖다 우리 뭐라고? 상수함수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이 상수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결정되는 y의 값이 딱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한 종류밖에. 해서 이 함수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Z 다시 치역이라고 얘기하겠다고.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오직 몇 개? 한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함수를 갖다 우리 뭐라고? 상수 함수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X라는 집합이 X는 모든 실수였었다라고 치게 되면 그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좌표 평면상에 딱 그렸다. 그러면 그 녀석은 어떠한 하나의 값, 이 C라는 값으로 그려지는 Y는 C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그려지는 이 함수를 갖다 우리 뭐라고? 상수함수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쌤이랑 같이 정리한 게 딱 네 가지야. 1대1 함수, X의 값이 다르면 Y의 값도 달라야 됩니다. 2번,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것은 fx가 x, 즉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 즉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지도록 하는 함수, 걔를 갖다 우리는 항등함수. 그러다 보니 항등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하에서 얘기하는 거고, 걔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뭐 상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 상수함수 뭐야?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하나의 값, x랑 상관없이 아무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이 함수, 그 녀석을 갖다 우리는 상수함수. 그러다 보니 상수함수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 그렇지, 오직 한 개가 나오는 그 함수를 갖다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준다. 그럼 쌤이랑 같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이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해석해 보도록 하자. 보자. 필수 문제 5번 문제 가볼까요? 필수 5번 문제. 필수 5번 문제 보니까 일단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fx라는 녀석이 x의 3승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정의역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1과 a를 가졌고, 공역 y라는 집합은 0과 1과 b라고 하는 이 세 개를 가졌다. 근데 이 f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었었는데, 대응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달래.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여기 3개고 여기 3개니까 일단 합격.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거니 여기 있었던 이 세 마리의 원소는 서로 다른 녀석들로 대응되면 된다. 봐.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의 3승에다가 1 더한 거니까 0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 1과 0은 지워버려. 맞니? 그 다음에 f의 1이라는 값은 1의 3승 더하기 1이니까 뭐 나와? 2 나와야 된다고. 근데 잘 봐.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1과 a였었는데 y라는 집합이 0과 1과 b였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그냥 0으로 가버렸다고.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이 1로 가든가 1이라는 녀석이 b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봐. f1이 얼마래? 2였었대. 그러면 얘는 1로 가는 게 아니고 1로 갔었다는 얘기고, b라는 값은 그냥 자연방으로 2가 되는 거겠지. 맞니? 그럼 세 번째, FA는 어떻게 해? 무조건 어디로? 1로 가야지만 1대1 함수인 거지. 그래서 F의 A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은 A의 3승 더하기 1인 거고, 얘가 1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라는 값은 그냥 뭐일 수밖에? 0일 수밖에.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A의 값과 B의 값, A는 0이시고 B는 2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되게 간단한 문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자. 두 번째 문제 가보면
x라는 집합은 2와 3과 6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원소를 가졌고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인데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fx, gx, hx라고 잡겠대.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녀석은 1대1 대응이라고 놨고 gx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항등함수.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상수함수. 이렇게 fx와 gx와 hx를 이렇게 설정을 했대. 그래 놓고 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f의 2라는 값과 g의 3이라는 값과 h의 6이라는 값이 서로 같았었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조건이 더 있길 이렇게 주어져 있어. f2와 f3을 곱하였더니 그 결과가 f의 6이었었다라고 한다. 그럼 잠깐 봐봐. 이 문제에서 있잖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gx가 항등함수, hx가 상수함수 이 조건이야. 봐. gx라는 녀석은 항등함수 뭐라고?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다고. g에다가 3 넣었어. 당연히 누구 나와야 돼? 누구? 3. 그러니 이 결과가 모두 다 3이었었다는 얘기다. 그럼 다시 한번. hx라는 것은 상수함수거든. 상수함수 모두 똑같은 값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6이 3으로 갔어. 이 말뜻은 h의 2라는 값도 h의 3이라는 값도 모두 다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한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f의 2라는 녀석은 그냥 3인 걸 알아. 그럼 봐봐. f2라는 녀석은 3인 걸 찾아냈어. 그러면 2와 3과 6을 가지고 대응을 시킬 건데 2라는 녀석이 3으로 가버렸다라고. 그러면 3과 6이 갈 수 있는 곳은 2와 6 이렇게 딱 두 개잖아. 근데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2와 6과 2를 집어넣었더니 등호가 성립돼야 된대. 그러니 누구? 2와 6 이렇게 나왔었던 거지. 해서 F3은 뭐일 수밖에? 2일 수밖에. F6은 뭐일 수밖에? 6일 수밖에. 왜? F라고 하는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니 서로 다른 것으로 가야 됐었던 거지. 그치? 해서 F3과 F6이 이렇게 결정됐었다고. 그럼 다시 문제에서 실제로 원하는 게 뭐냐면 F의 3이라는 값과 G의 2라는 값과 그 다음에 H의 1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해달래. 잠깐. H의 1 아이고 또 문제 이거 못 발견했네. 선생님 필수 5번부터요. 필수 5번부터 다시 가야 되고요. 아이씨. 학 바꿔버리고 풀어야 되겠다. 여기부터만 다시 갈게요. 여기부터만. 편집 잘해주세요. 끊겨도 뭐 크게. 2번 가보죠. 2번. 2번 가보니까 집합 x가 2와 3과 6으로 되어 있고 x에서 x로의 대응이야.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간다고. 근데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fx, gx, hx라고 했잖아. 그러면 세 함수 fx, gx, hx가 라고 돼 있으니 fx라는 녀석은 fx는 1대1 대응이라고 주어져 있고 gx라는 녀석은 항등함수. 아이고, 항등함수.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보자. 2번 보면 2번 보니까 x라는 집합이 2와 3과 6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졌는데 집합 x에서 집합 x로의 대응이래. 집합 x에서 집합 x로의 대응. 그러면서 fx와 gx와 hx라고 하는 세 개의 함수를 정의했는데 fx는 1대1 대응. 1대1 대응 잘 기억해. gx는 항등함수. hx는 상수함수란다. 상수함수.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1대1 대응과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고 정의를 했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f의 2라는 값과 g의 3이라는 값과 h의 6이라는 값이 서로 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건이 f2의 값과 f의 3의 값이 f의 6의 값과 이렇게 같아졌습니다라는 두 조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볼게. 지금 이 문제에서 f2와 g3과 h6이 같습니다를 얼마로 같게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함수가 딱 하나 있다. 누굴까? 얘네들의 결과를 나타내는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누구? 자기 자신이 결과로 나온다고. 그럼 얘가 3이니까 이 결과는 뭐일 수밖에? 3일 수밖에. 맞니? 그럼 얘들아 봐. gx는 항등함수다 보니까 g3이 3입니다. 나왔어. 이걸 통해서 h의 6이 3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h라는 함수는 얘들아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 모두 다 3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 h의 2라는 값도 3이신 거고 h의 3이라는 값도 3이신 거다. 해서 h라는 녀석의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g3은 3, g2는 2, g6은 6인 거잖아. 그럼 이제 f만 문제인 거지. f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x라는 집합이 2와 3과 6을 가졌고 x라는 집합이 2와 3과 6을 가졌는데 f2라는 녀석은 3으로 확정. f2는 3으로 확정. 그러면 f3과 f6, 3과 6이 갈 곳은 2와 6으로 가는데 문제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다른 곳으로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2로 가든가 얘가 2로 가든가 얘가 6으로 가든가 얘가 6으로 가든가. 그러면 너희들이 판단할 건 이거라고. F2는 3이라는 게 결정돼 있다. 근데 F3과 F6은 2 또는 6으로만 간다. 그럼 곱하였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돼야 되는 거겠지. 여기가 6 되고 여기가 2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6이십니다. 이 얘기인 거라고. 해서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F와 G와 H의 함수의 값들을 다 찾아내는 거다. 그럼 문제에서 F의 3과 G의 2의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H의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H의 2를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럼 다시 F3이라는 녀석은 얘들아 다시 보자. F3은 누구로? 2로 갔고 F6은 6으로 간 거니 F3은 2였습니다. G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니까 그냥 2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는 얘들아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 모두 다 3으로 가니 이 결과 3이었었다. 해서 얘네들의 결과를 찾아내면 얼마? 7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다. 오케이?
유제. 그럼 이번엔 유제 5-1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5-1번 문제.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과 2로 주어져 있고 공역 y가 1과 3과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기억에서 이렇게 돼 있어. 기억. fx라는 녀석이 절대값의 x 플러스 2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볼 건 이거라고.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3개 가졌고 y라는 집합이 1과 3과 4 가졌어. 그럼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나왔어. 1 집어넣으니까 3 나왔어. 2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 4 나와 버리는 거지. 그러면 모든 원소가 다 다르게 다른 3개의 원소가 다르게 대응됐으니 얘는 1대1 대응이다. 합격. 맞니?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보게 되면 니은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x의 제곱이래. 근데 마이너스 1과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2 3개의 원소 가졌고 y라는 집합이 1과 3과 4 3개의 원소 가졌어. 근데 보니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 되고 1도 제곱하니까 1 되고 2는 제곱하니까 4 됐다고.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 2 모두 다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같은 값으로 같다. 1대1이 된다 안 된다? 응. 1대1이 안 된다. 니은 탈락. 그 다음에 디귿 가보니까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x라는 집합이 마일과 1과 2 가졌고 y라는 집합이 1과 3과 4 나왔다. 2 더하니까 1, 2 더하니까 3, 2 더하니까 4. 3개가 모두 다 달랐는데 모두 다른 원소에 대응됐다. 그러니 얘는 1대1 함수이다. 잠깐 1대1 대응 고르라 그랬잖아. 그러니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셨습니다. 그러니 기역과 디귿이 1대1 대응인 거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 다음에 유제 5-2번 가보자. 유제 5-2번을 가보면 x라는 집합이 1과 2와 3 3개의 원소를 가졌고 x에서 x로의 서로 다른 상수함수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갈 건데 3개의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와 h라는 함수가 모두 다 다른데 모두 다 무슨 함수래? 상수함수래. 상수함수.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x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이었었는데 x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이었었는데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모두 다 1로 가든가 모두 다 2로 가든가 모두 다 3으로 가는 거잖아. 딱 이 두 집합, 아니지. 이 x라는 집합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상수함수의 종류가 딱 몇 개? 3개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 3마리를 f, g, h라고 약속을 하재. 그럼 얘들아 f의 1과 g의 2와 그 다음에 h의 3이라는 값을 구해달라고 돼 있는데 f라는 함수가 다 1로 갔으면 g라는 함수는 2 또는 3으로만 다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 이 값들은 누가 1이 되고 누가 2가 되고 누가 3이 될지 모르지만 각각이 1과 2와 3, 1과 3과 2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 이 결과는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얼마? 6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 간단하지? 그 다음에 필수 문제 6번 문제를 가보게 되면 필수 문제 6번 봐봐. 필수 문제 6번 있잖아. 무조건 별표 쳐놔야 돼. 별표 100개짜리 문제야. 별표 100개짜리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란다. F라는 함수가 우리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을 표현할 때 R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R에서 R로의 함수 fx라는 녀석이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져 있어. x 빼기 1 더하기 a의 절대값의 x 빼기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있잖아. 문제는 이런 거야. 지금 여기 있었던 이 함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절대값 x 빼기 2라는 녀석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이야. 2보다 컸을 때와 2보다 작았을 때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얘를 다시 한번 쓰면 1 플러스 A에 X. X 빼기 2라는 녀석을 그냥 X 빼기 2로 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 빼기 1. 이 순간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인 거고, 이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 1 빼기 A에 X 더하기 2A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썼으면 X가 2보다 작은 범위였었던 거야. 그래 놓고 보니까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개의 함수가 있었던 거라고. 근데 이 녀석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달라고 돼 있냐면, 거기 네모 박스 치자. 1대1 대응. 1대1 대응에다가 네모 박스 치자. 그럼 이런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아까 그냥 쌤이 개념 설명하면서 대응표와 몇 개의 정의역들 가지고만 했을 때는 점으로 확인하면 됐었던 거라고. 근데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봐봐. 여기가 x는 2라는 지점이었었는데 왼쪽에서의 함수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졌어. 근데 오른쪽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다른 x들이 여기 x1과 x2가 있는데 분명히 다른 x들이 y의 값이 어떻게 같아져 버리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돼버려 안 돼버려? 안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번에 이렇게 가볼게. 왼쪽에서 감소를 했었는데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상수함수로 갔다라고 쳐봐. 그럼 이 순간도 어떻게?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다른 x임에도 불구하고 y의 값이 같아져 버린다고.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돼 버린다고. 그러면 얘들아 왼쪽이 감소했어. 그러면 2보다 오른쪽에서 이 함수는 어떻게?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셔야만 합니다. 이랬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x가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왔었다라고 쳐. 그럼 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도 어떻게? 오른쪽 위로 가셔야 합니다. 이 얘기인 거라고. 즉 함수가 왼쪽에서 감소했으면 오른쪽도 감소, 왼쪽에서 증가했으면 오른쪽도 증가여야 된다. 이 얘기라고. 즉 실수 전체에서 따질 때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일 때는 무조건 그 함수가 증가만 하든가 또는 그 함수가 감소만 해야지만 1대1 대응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오케이? 해서 이거구나. 직선이잖아. 1 플러스 A, 1 빼기 A. 이 녀석들이 기울기잖아. 그러면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1 빼기 A도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플러스면 1 빼기 A도 플러스. 여기 있었던 이 직선의 기울기, 1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이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어떻게? 같아져야 한다. 해서 1 플러스 A라는 값과 1 빼기 A라는 값을 곱하였을 때 0보다 크십니다. A 빼기 1과 A 더하기 1을 곱해서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 마이너스 1부터 A가 어떻게? 1일 수밖에. 이럴 때만 어떻게 되십니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이 문제는 어떻게? 무조건 별표 100개. 오케이?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될 때는 무조건 증가만 하든가 어떻게? 감소만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오늘 세강 못 찍겠다. 에이씨. 보자. 그러면 이제 세면아 같이 유제 6-1번을 가볼까요? 유제 6-1번. 보기의 그림은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라는 함수가 있는데
R이라는 집합에서 R이라는 집합으로의 함수였었습니다. 근데 함수 F가 뭐가 되고 싶냐면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중요한 문제. 이 문제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돼달래. 그럼 어떻게? 쭉 증가하든가 쭉 감소만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봐봐. 일단 기억에서 가보니까 기억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함수가 주어지기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감소하다가 증가했어. 그럼 이 녀석은 어디에 위배되는 거야? 1대1 함수라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탈락. 웃으면서 그냥 탈락 시켜버리면 돼. 그럼 니은번 가보자고. 니은번 가보니까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다. 1까지에서는 0,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왼쪽에서 이렇게 정의돼 있고, 여기 0,2라는 점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야, 이것도 되게 아름다운 문제야. 너희들이 꼭 구별을 해둬야 되는 문제인데, 봐봐. 분명히 쌤이 그랬잖아.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이 함수 보니까 분명히 0보다 왼쪽에서 증가하고 있었고 0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잖아. 분명히 증가인 거야. 그러다 보니 1대1이라는 조건은 다 만족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어떤 조건? 1대1 함수이면서 어떤 조건? 어떤 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된다. 그럼 봐봐. 실수 전체 집합이 공역이었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Y축상의 모든 점들이 다 공역인 거라고. 근데 잘 봐보렴.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치역이야. 맞니? 여기 2보다 큰 게 치역이야. 그러다 보니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돼버렸어? 같지 못하게 돼버렸다고. 그러면 니은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아,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것이다. 얘는 어디까지? 1대1 함수까지는 논할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까지는. 근데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쌤이 팁 하나 더 줘야 되겠지. 팁 하나. 우리가 옛날에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할 때는 모든 정의역에서 무슨 선을 걷지? 무슨 선?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씩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였었던 거지. 그럼 이번에 봐봐. 실수 전체에서는 증가만 해야 되든가 감소만 하면 됐었던 거지. 그러면 1대1 대응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공역의 모든 원소에서 쌤이 지금 어떠한 장난을 치나 봐봐. 공역의 원소에서 어떤 선을 긋냐면 가로선을 긋고 있다. 가로선들을 걷을 때 교점들이 모두 다 하나씩 나오게 되면 그때는 1대1 대응이야. 근데 얘는 여기 있었던 이 직선에서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까지는 못된 거다. 그러면 치역에서 가로선을 그어. 그럼 걔는 뭐겠어? 1대1 함수인 거야. 오케이? 해서 요거는 참고로 적어놓자. 참고로. 1대1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치역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반드시 하나씩 나오면 되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치역이 아니고 어디냐면 공역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씩 하나씩 나오시면 그 녀석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 기억해놔. 그럼 디귿번 가보니까 디귿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함수 f라는 녀석이 딱 그려지기를 이렇게 돼 있었다고. 요렇게 쭉 떨어지면서 여기가 1, 여기가 1이라고 주어져 있었다라고. 그럼 보니까
모든 전체에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모든 공역에서 무슨 선을 가로선을 계속 거봐 아무리 거봐도 교점이 몇 개만 나와? 한 개만 나오는 거지.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저쪽 가서 유제 6-2번 문제를 가보자. 유제 6-2번 문제를 가보게 되면 유제 6-2번도 잘 봐야 돼. 유제 6-2번. 여기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 중요한 문제다. 내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놔. 유제 6-2번 가보니까 A라는 집합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A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고 fx라는 식이 2x 빼기 5였습니다. 근데 이 함수 fx라는 녀석이 뭐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냐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럼 잘 봐봐. 지금 A라는 집합이 정의역이고 A라는 집합이 공역이야. 1대1 대응이 됐다는 얘기는 공역 자체가 치역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X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들을 싹 모아보면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니? 이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 오른쪽 위로 가는 이 범위에서만 1대1 대응을 논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지금 저기 있었던 저 fx라는 녀석은 2x 빼기 5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다 보니 분명히 오른쪽 위로 가는 거잖니. 오른쪽 위로.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다 보면 얘가 요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2x 빼기 5라는 건 실수 전체에서 그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는 것은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보는 거라고. 그럼 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증가하는 형태들을 찾아봤어. 쌤이 이 녀석을 1번, 이 녀석을 2번, 이 녀석을 3번이라고 놔볼 거야.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떨 때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그럼 봐봐. 지금 1번의 경우는 얘들아 봐.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1번의 함수는 요만큼만이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위에만이 치역이 돼버렸어. 근데 분명히 공역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이 돼버렸다고. 그러면 1번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1번의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질 못했다는 얘기지. 그럼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맞니?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자. 왜 2번은요? 2번은 정답이니까. 3번은 이거라고. 봐봐.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잖니? 근데 보니까 여기 있었던 이 녀석은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 근데 이 값은 공역 안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요만큼의 x들이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만큼의 x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 이 순간은 이만큼의 정의역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되는데 저만큼의 x가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 함수 자체가 정의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있었던 이 점 몇 콤마면 a, 이 점을 뚫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어떻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 즉 a,a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야 한다. 즉 fa라는 값이 a여야 합니다. 해서 2a 빼기 5라는 값이 a인 거니까 따라서 a라는 값은 얼마?
5였을 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있잖아. 쌤이랑 오늘 같이 뭘 했냐면 지금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얘기들을 했어. 근데 쌤이랑 같이 이런 거 하나만 잠깐 따져보자. 함수의 개수를 한번 따져볼 거야. 뭐냐면 x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을 가졌고 y라는 집합이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졌다라고 쳐봐. 그랬을 때 f라는 함수, f라는 녀석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인데 1번 함수 f의 종류는 몇 종류나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 따질 거냐면 1대1 함수 f는 몇 종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뭘 따져볼 거냐면 상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몇 종류겠습니까? 이러한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봐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을 우리는 함수 f라고 쓸 건데 이런 거라고. 함수라는 것은 x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가보자고. 1이라는 녀석이 갈 수 있는 곳들을 판단하면 돼. 1이라는 녀석이 갈 곳들을 판단해보면 1이라는 녀석은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는데 아무 데로나 가도 되는데 한 곳으로만 가야 되지. 한 곳으로만. 그치? 그러면 이 1이라는 녀석은 몇 종류의 선택권이 있다?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해서 얘는 몇 종류? 4종류의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2라는 녀석은 얘가 1로 갔어. 2가 1로 가면 되니 안 되니? 함수는 되는 거지. 1대1은 안 되지만 함수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 2라는 녀석 역시도 몇 종류? 4종류의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녀석은 1, 2, 3, 4 얘 역시도 몇 종류? 4종류의 선택권이 나와버린다 이 얘기인 거지. 맞니 얘들아? 맞아. 그럼 잘 봐봐. 함수 f의 종류는 몇 종류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이런 거라고. 이 1이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발생됐거든. 근데 1이라는 녀석이 1로 갔었다라고 쳐봐. 이 1로 간 녀석에 대하여 2라는 녀석이 얘 또는 얘가 발생되지. 맞니? 1이 1로 간 것에 대하여 2가 얘 또는 얘 4가지가 발생된다고. 근데 1이라는 녀석은 1만 가는 게 아니고 2로 갔을 때도 얘가 4종류, 3으로 갔을 때도 4종류, 4로 갔을 때도 4종류가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 4종류 각각들에 대하여 4종류씩이 발생되니 1과 2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4 곱하기 4 해서 4 곱하기 4 이걸 통해서 1과 2를 결정을 했다. 그래 놓고 봤더니 1과 2가 결정된 그 상태에 대하여 각각들의 그 16가지 각각에 대하여 3이 1, 2, 3, 4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4 이러한 경우의 수 해서 전체 64가지의 64종류의 함수 f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잘 봐봐야 돼. 1대1 함수래. 1대1 함수. 그러면 그냥 1부터 선택권을 줘버려. 1부터 선택권을 주면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종류? 4종류. 4종류를 갈 수가 있다. 4종류를 갈 수가 있었는데 1이라는 녀석이 4종류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얘가 1로 갔다라고 쳐봐. 그럼 1대1 함수라는 것은 말이다. 1과 2가 같은 곳으로 가면 되니 안 되니? 1과 2가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됐었던 거지. 그치? 같은 곳으로 가면 1대1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 얘는 2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3개의 선택권만 주어지는 거지. 즉 1이라는 녀석이 1로 가면은 3개가 1이 2로 가도 2는 1이나 3이나 4, 3종류가
1이 3으로 갔을 때 1, 2, 4 세종류, 1이 4로 갔을 때 1, 2, 3 세종류. 그러니 이 네 종류들 각각에 대하여 얘가 몇 종류? 세 종류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그 중에 얘가 3으로 갔다라고 쳐. 그러면 3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종류? 딱 두 종류인 거지. 그러니 얘는 몇 종류? 두 종류의 가지수를 만들어내더라. 그럼 다 1대1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1이라는 녀석이 네 종류.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빼버려야 되겠지. 하나를 빼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그럼 이제 1과 2가 갔으니까 몇 개? 2개가 빠졌지.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 해서 전체 몇 가지? 24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상수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모두 다 1로 가는 거, 모두 다 2로 가는 거, 모두 다 3, 모두 다 4로 가는 거. 전체 몇 개? 네 종류가 있겠지. 그치? 해서 상수함수는 그냥 편하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볼 거야. 보자. 그럼 이번에 쌤이 저 내용을 일반화 시켜볼 거야. x라는 집합을 x1, x2, x3 쭉 가서 x의 n개라고 쓸 거다. n개. y라는 집합을 y1, y2, y3 쭉 가서 y의 m이라고 쓸 거야. m이라고. 그러면 일단 m이라는 값은 n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만 얘기할 거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얘기해 볼게. 그러면 함수 f라는 녀석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인데, 첫 번째 함수의 종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시냐면, 잘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x라는 집합은 x1, x2 쭉 가서 xn번까지 있었고, y라는 집합은 y1, y2 쭉 가서 y의 n번까지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러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될 건데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거 m개. 근데 함수라는 것은 같은 곳으로 가도 되잖아. 그러니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m개,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m개. 그러니 얘는 m 곱하기 쭉 가서 이 m이라는 녀석들이 모두 다 몇 개? n개 곱하여져 있다. 해서 얘는 뭐라고? m의 n승이라고 이렇게 잡아내면 되는 거야. m의 n승이라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뭐를 따질 거냐면 1대1 함수의 개수 가볼까요? 1대1 함수. 그 얘들아 판단하자고. x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m개. 해서 얘가 선택했어. 그러면 x2는 1대1이 되니 얘를 뺀 나머지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지. 몇 개 남아있어? 몇 개? n개에서 하나 뺐다고. 그러니 얘는 몇 개? m 빼기 1개. 그러면 얘가 얘를 선택했어. 그럼 몇 개 없어졌어? 2개 없어졌지. 그럼 그 다음 선수는 몇 개? m 빼기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이거라고. 1대1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 얘는 m, 첫 번째 선수 m, 그 다음 선수가 m 빼기 1, 그 다음 선수가 m 빼기 2. 그렇게 해서 쭉 갈 거야. 그럼 쭉 가다 보면 얘들아 얘 다 곱해야 되지. 그럼 몇 개? 1씩 작아지는 숫자가 곱해질 건데 몇 개가 곱해져? 몇 개? n개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해서 이 녀석이 m 빼기 n 더하기 1이다. 지금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m부터 시작하여 m 빼기 1, m 빼기 이렇게 쭉 해서 전체 몇 개가 n개가 곱해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말로 가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얘로 다 가든가 얘로 다 가든가 얘로 다 가는 거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그냥 m개. 그럼 얘들아 마지막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1대1 대응. 그러면 m과 n은 뭐 해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m 빼기 1, m 빼기 2 쭈루루루루 가서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거야. 해서 함수의 개수도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쌤이 나중에 특강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정리하도록 할 거고, 오늘 한 건 이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네들이 뭔지 정확하게 얘네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되고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만 잡아내시면 된다. 그리고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